안녕하세요.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네. 세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헝가리 수색분대가 알프스에서 조난을 당했다가 구조가 됐는데요. 네. 다행히 4일 만에 구조가 됐는데 사상자 없이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됐다고 해요. 이 비결이 분대원 중 한 명이 갖고 있던 그 알프스 산맥 지도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지도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그런 그 희망이 있었겠죠. 예.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지도가 알프스 산맥 지도가 아니라 피레네 산맥 지도였다고 하네요. 엉뚱한 지도였는데 네. 참 길을 잃은 수색대에게는 그 지도 그 자체가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자, 이처럼 희망의 힘은 좀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늘은 어려운 환경과 그런 그 주변 환경 속에서도 예. 정말 역경을 딛고 일어서신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 먼저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산회계부비를 근무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조만식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영남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 역도 선수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장애인 역도연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그 500만 원으로 100억을 일군 피부 미용 전문가 김현숙입니다. 네. 네, 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태입니다. 저는 미주중앙일보 기자로 10년간 활동하다가 지금은 작가와 밸류파인더 대표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일단 그 본인 소개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근데 인상은 참 부드러우세요. 네. 근데 눈빛이 살아있으십니다. 예. 그 중에서도 좀 미용 전문가이신 김현숙 씨는 사람을 딱 보면 좀 보이시나요? 뭐 이렇게 성격이나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시니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피부 미용 전문가다 보니까 뭐 그분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네. 그냥 간상이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얼굴은 어떠십니까? 예. 우선 조만식 선생님은 굉장히 눈이 맑으세요. 네. 여자들이 봐도 부러운 그런 눈매고요. 오. 그리고 굉장히 인자해 보이시고요. 네. 그리고 최상태 선생님은 코가 참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네.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그런 그 인상이세요. 네. 만족하십니까? 네, 어떠세요? 예,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코가 못생기고, 선생님은 눈이 못생겼다 말씀이네요. 네. 예.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진행자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아주 좋으세요. 예.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예, 네. 좋다 그러셔서. 참 오늘 분위기가 시작부터 참 화기애애하고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오늘까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제 금요일까지입니다. 예, 네, 열리는데, 금요일. 예. 예, 예. 근데 지금 이번 대회에 역도 선수로 참가를 하셨어요. 예. 체전은 제가 2007년부터 참가를 해가지고 올해도 참가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체중 조절에 실패를 해가지고 메달 꺼내서 메달은 못 땄습니다. 근데 과거에 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메달은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참가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예. 사실은 마음에 듭니다. 그렇군요. 또 술도 안 마시고 이래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참가하지 꼭 메달 따려고 참가는 안 합니다. 예. 네. 그 장애인 역도라는 종목이 어떻게 경기가 진행이 되는 예, 건가요? 장애인 역도는 일반 역도는 서가 하지만은 장애인 역도는 누워서 합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라고 합니다. 누워서 보통 여러분들 헬스장에 가시면은 역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조금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다리에 힘을 못 쓰고 다리를 들어야 됩니다. 기구 자체가 다리를 땅에 안 닿도록 하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에 힘을 주면은 무기를 더 들 수 있으니까 다리 예. 힘을 못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면은 실격이고 또 머리를 든다든지 하는 것도 실격이고 또 이게 들었다가 가슴이 대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올려야 된다. 안 그러면 이리 튕군다 그랬는데 내려가지고 바로 이래 올려버리면은 힘으로 탄력으로 올리기 때문에 예. 그걸 모아도 딱 멈췄다가 올려야 된다. 일반인들은 그 잘 못합니다. 네. 예, 그 이제 순수 팔의 근력으로만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네요. 어깨, 근데 팔, 어깨, 가슴, 등 근육으로 듭니다. 그 마지막에 등 근육으로 듭니다. 마지막에. 예. 네. 뭐 워낙 메달을 많이 따셨기 때문에 미련은 없다고 하셨지만 올해 예. 대회 좀 신경을 많이 쓰셨다면서요. 예. 네. 2007년도부터 제가 체전을 참가했는데 2007년도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 메달을 금메달 2개와 은메달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이야. 그때 땄습니다. 예. 그래서 메달 욕심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번 대회는 왜 특별히 좀 더 힘드셨어요? 예. 네, 준비하시는데 어떤 점이 준비하는 힘드셨어요? 과정이 사실은 술을 안 마셔야 되고 한 2달 동안 네. 그다음 체중 조절도 해야 되니까 식이요법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네. 예. 또 안 하실 만도 한데 계속 이제 대회를 나가시네요.
그 이제 뭐 메달도 많이 땄으니까 그만해도 되겠다 싶은데도 계속 그 대회 자체를 이제 즐기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 거네요. 하는 과정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참가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하는 네. 과정이 사실 그게 도를 닦는다 그럽니까? 그런 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는 과정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예. 참 쉽지 않은 과정일 텐데 그런 걸 더 즐기시는 것 같아요. 예, 어려운 과정. 저는 메달 땄으면 그만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많이 따셨는데. 네. 그리고 김현숙 씨는 뭐 여자라면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네. 예쁘다란 말일 것 같은데 아름답다. 그런 말도 많이 들으셨죠? 아니요, 사실은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밉단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오. 왜냐하면 이제 그 제 동생은 엄마랑 아빠랑 예쁜 점만 닮았고 저는 엄마랑 아빠의 미운 그런 외모만 닮다 보니까 전혀 다른 얼굴이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오빠가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심부름을 가면 뒤에서 이렇게 걸어오라고 왜냐면 친구들이 못생긴 여자친구 데리고 다닌다고 네. 소문난다고 허허. 그 정도로 막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니,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은 이제 다행히 네. 다행히 이제 오빠가 24살부터는 동생보다 더 예쁘다고도 하고 또 제가 올해 이제 51살이거든요. 네. 제 동생은 49살인데 둘이 다니면 제가 더 동생으로 어. 보기도 하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예쁘다는 소리 좀 듣습니다. 네. 역전됐군요. 네, 예. 다행히. 타고난 외모도 중요하지만 노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예. 네, 오늘 어떻게 예뻐질 수 있는지 네. 비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길을 쫑긋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숙 대표님의 뷰티 노하우 못지않게 이 세계 대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취재한 최상태 씨의 이야기도 아주 네. 흥미진진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신 이유가 궁금해요. 예, 제가 이제 미국에 10여 년간 살면서 이제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세계 최고의 멘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구루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만나라라는 책을 주간 기념해서 좀 이 한국 젊은이들에게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그들에게 좀 힘이 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딘가요? 예, 캘리포니아입니다. 아, 캘리포니아. 네. 예. 근데 언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실 계획이에요? 내일 돌아갑니다. 아유. 잠깐 와서 사실 한 달 동안 왔는데요. 예. 그 전국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니면서 특강 일정들이 좀 많아서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전국을 누비셨지만 또 네. 모교인 계명대학교를 특별히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회가 정말 새로웠겠어요. 예, 새로웠습니다. 후배들을 보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특히 12여 년 전에 참 제게는 너무 어려웠고 암울했던 대학 생활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이겨내고 미국에서 제가 정말 성공해서 제가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직접 모교 후배들에게 있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예. 이번에 한국에서 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대학생들이 참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었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젊은 세대 때는 how를 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how, 그 방법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네.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알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 참 많이 놀랐습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원하는 것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예. 꿈이 없다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네. 예. 아니 자기가 뭘 먹고 싶은지 자기가 알 텐데 짜장면 시켜줄지 짬뽕 시켜줄지 알려달라 이런 얘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래서 요즘 많이 전공을 바꾸고 예. 대학 직장에 가더라도 이렇게 많은 직장을 전전하면서 바꾸는 이유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바뀌는 과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그 방법을 좀 이 시간에 또 예.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기 네. 바라고요. 오늘 세 분은 물론 각 분야에서 성공하셨지만 쉽게 되신 분들이 아니고 정말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알프스 산맥에서 피렌티 네. 산맥 지도를 놓고 그렇게 찾듯이 꿈을 찾으신 분들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만식 선생님은 그냥 보기에는 몸이 불편하신 걸 정말 못 느낄 네. 정도로 근데 옆에 이렇게 있는 지팡이를 지팡이. 예, 예, 보니까 있어서. 몸이 좀 불편하신 걸 알겠는데 사실 이거 짚은 지는 한 20몇 년쯤 됩니다. 그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목발도 한번 짚어봤고 한 1년 동안. 네. 다리가 이제 날 때는 깨끗하게 똑같았습니다. 예. 근데 한 60년 동안 이게 짧아지는 거죠. 계속. 3살 때 어떤 일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어릴 때는 행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재작년에 경남대학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전염성 계력균에 의한 골수염이라고. 네. 그래서 비전염이고 계력이고 또 그걸 이제 골수에 뼈가 이제 녹는 거죠. 어렸을 때 그 다리를 다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다리는 3살 때 누나가 업고 있는데 누가 밀어가지고 깊은 도랑에 떨어졌는데 제가 이 다리가 무릎이 제끼졌답니다. 네. 제끼졌는데 그걸 일주일 동안 모르고 있다가 결국 너무 우니까네 한번 쉬어봐라 했는데 서지를 못했답니다. 그래가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뭐 이미 살이 차가지고 고칠 수가 없다는 늦었군요. 판정을 받고. 예. 근데 그에 또 어르신이 폐기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다른 식구들은 괜찮은데 저만 그 계력균이 전염이 돼가지고 네. 무릎부터 골마가 그다음 올라가가지고 대퇴부하가 고관절을 부터가 평생을 발병을 했죠. 그래가 다리가 계속 짧아졌죠.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병명은 사실 재작년에 그 영대병원 가서 받았죠. 네. 그때까지 저도 계력이지 싶다는 확신을 했지만 정확한 병명 몰랐죠, 정확하게. 근데 그 고통을 참고 견딜 만큼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예. 행편이, 병원에 갈 행편도 안 되고. 그래서 발병할 때마다 자연 치료를 했죠. 집에서 그냥. 그 뭐, 중학교 2학년 때는 엉덩이가 이렇게 부으니까 약국에 가서 맨눈알로 그냥 째고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다가 이제 발병을 할 때마다 병원에 사실 갔어야 되는데 네. 발병할 때마다 못 가고 5번에 발병할 때는 제가 사실 한 6kg 정도 살을 빼는 과정에서 이 영양이 좀 부족했는 겁니다. 그러니 발병을 또 해가지고, 발병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 어떻게 보면 좀 일찍 치료를 하셨으면은 좀 예. 다리도 치료가 가능했을 예.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어느 정도로 어려우셨어요? 경제적인 고통이? 경제력이. 네. 저희 사명이 중에 고등학교를 저만 진학을 했습니다. 아무도 진학을 못하고, 왜냐하면 같이 다닐 형편이 안 되니까요. 네. 사실 중학교도 사실 다닐 형편이 안 되는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또 뭐 결국 동생이 엄마를 도와가지고 결국 제가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 가서는 제가 알바를 해가 대학원은 뭐 석사 박사 다 뭐 알바를 해가 받았고. 네. 그런 환경에서도 그래도 공부가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탈출구였나 그렇죠. 봅니다. 다른 게 사실은 뭐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물려받은 재능이 있다면 그걸 살겠지만은 그런 네. 뚜렷한 재능도 발견 못했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 책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책 보는 네. 것도 재밌고 저는 회계사 되기 전에 한 2년인가 3년 전에 회계사는 되겠다. 언제 되느냐가 문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된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근데 회계사라는 어떤 목표를 바로 어떻게 정하실 수 있었어요? 저희들 할 때는 한 100명쯤, 지금 한 1000명쯤 뽑습니다만, 그때는 한 100명쯤 뽑았으니까 사실 시험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100등 안에만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등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순간에 회계사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100등이 문제가 아니고. 예. 그래서 뭐 1000명을 뽑아나 100명을 뽑아나 거기는 숫자는 의미가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순간 거기서 이제 회계사가 되고 무슨 시험이든 국가고시 되는 거지 제가 뭐 100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렇게 회계사가 되셨는데 그 회계사 된 이후에 어떤 삶의 좀 변화가 좀 있었나요? 좀 나아지셨나요? 많이 달라졌죠. 예. 왜냐하면 일단은 돈을 버니까네.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네. 이제 회계사들이 많이 모집된 때였습니다. 그때. 네.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 경제 규모가 자꾸 커지는 과정에서 회계사도 많이 모집하고 하다 보니까네. 그걸 제가 취직을 해가 뭐 돈을 버니까네. 많이 나아졌죠. 많이 네. 나고 또 저는 회계사 하기 전부터 사실은 강의를 했습니다. 학원 강의, 학교 강의를. 근데 회계사 되고 나서는 회계사 되고 나서 학교 강의를 했고, 그전에 학원 강의를 했습니다. 투잡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학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 계속 투잡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뭐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그게 뭐 체질에 맞고, 또 거기 가능하고 하니까 투잡을 했다고 그렇군요. 보시면. 네. 그 당시에는 회계사란 직업이 많이 좀 적었잖아요. 좀 희소성이 있어서. 적고 예. 사회적으로 인기 많았죠. 예. 잘 모르죠. 지금도 요새는 뭐, 이제 드라마에도 회계사가 나오더라마는. 네. 그때는 회계사가 거의 희소했고.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회계사가 되면은 뭐 떼돈을 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밥 먹는 거는 충분히 해결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출판사 알바를 했는데 네. 그때 아가씨들이 이제 회계사 시험 저거는 알거든요. 그 관련 책을 만들다 보니까 회계사가 어떤 직업이라는 아니까 시험 되니까 얼굴빛이 확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인기 최고셨겠어요.
좀에 조금 즐거웠습니다. 예. 결혼하고는 끝이죠. 지금의 부인은 그러면 어떻게 그때 회계법인에서 만나신 만났습니다. 네. 지금 회계법인의 격리를 보고 있었는데 사부작 꼬아가지고 네. 네. 뭐 지금 스튜디오에도 나와, 네, 고개를 드셔도 됩니다. 근데 뭐 결혼하실 때 좀 그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당연하죠. 걸림돌이 우리 되셨나요? 장모님은 고개를 180도 돌립니다. 안 된다. 예, 아, 예. 장인어른은 그래도 막 어쩌겠노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뭐 저도 어떻게 저희들 설- 애들한테 설득을 그럽니다. 어떻게 시키셨어요? 예, 그 반대를 무릅쓰고 예. 결혼을 했습니다. 네. 저도 저희 애들한테 그럽니다. 내가 그 며느리하고 살 거 아닌데 며느리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나는 그 관심 안 가집니다. 왜? 네가 알아서 살 일이지. 네. 내가 데리고 살 것 같으면 내가 판단하지만 네가 데리고 살 여자 네가 판단해라. 예. 저는 멋지십니다. 그랬습니다. 네. 좋아하시네요. 예. 아, 예. 믿음직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회계사가 되기를 잘했다. 이렇게 보람을 느낄 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는 예, 일화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상고를 중학교를 워낙 그 학교가 수준이 낮은 학교로 가다 보니까는 인문계를 가려고 했는데 인문계고등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체육 점수도 뭐 기본 점수만 맞고 이러다 보니 인문계고등학교 못 가고 상고를 가는 바람에 이제 상고서 사실은 1라인 때 그 은행 상고는 사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다릅니다만 그때는 저희들 학교에서 한 반에 60명인데 한 30명 정도는 은행에 갔습니다. 오. 그때는 은행원들만 넥타이를 맸어요. 아. 그 요새는 공기업 댕기는 분들 다 넥타이 매지만 그때는 은행원들만 넥타이 맸어요. 인기 그래서 직종이었죠. 예, 인기 직종이었습니다. 인기.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30명은 은행 가고 뭐한 애들이 공기업 가고 현대건설 가고 그래 갔었는데 그건 지금도 예. 그때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은행원이 사실은 뭐 상고를 댕기면 거의 그 뭐 희망을 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일라이 때 들은 이유로는 죄송합니다만 꼼보, 소아마비, 그다음 생명은 이 점표 색깔을 구분 못 한다고 생명하고 아. 생명. 이 세 분야는 입사가 안 된답니다. 아. 그래서 바로 접었습니다. 바로 접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어느 권해주셨나요? 선생님이, 예, 회계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부터 회계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한 10년 걸렸습니다. 중간에 놀고 뭐 술도 먹고 하다 보니 역시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이 꼭 계시긴 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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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계사 일 하시면서 좀 보람되거나 기억에 남는 일화 있으세요? 사실 저희들 이 회계사 일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회사 판단을 잘못하면 우리가 망하고 또 우리가 판단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그 모 건설회사가 망해가는데 저희들 이제 의견을 그 감사를 하고 나면 의견을 냅니다. 아, 네. 회사 괜찮다, 안 된다. 그럼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은 은행에서 바로 대출 회수에 들어갑니다. 돈 회수에 들어가. 그러면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럼 직원들도 다 뭐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 안 된다는 회사를 제가 한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아유. 예,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뭐 잘 돼가고 우리 대구 건설에서 다 똑같이 같은 운명체에 같이 가지만은 그래서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아주 보람있게 느낍니다. 뿌듯하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 그 회사는 거의 망하는 수준인데 아무도 나서가지고 사인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렇죠. 만일에 그 회사 그래가 부도가 나버리면 회계사가 당장 책임져야 하니까 은행에서 당장 책임을 묻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사인을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 뭐 무식한 사람 용감하다고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예, 여러 사람 살린 거죠.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병원비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못 간 분이 계신 반면에 그 오래전에도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신 분이 오, 유복하셨나 계세요. 봅니다. 사실 고맙게도 제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그 낳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부자여서가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같은 날에 같은 집에서 아기를 낳으면 안 좋다라는 미신이 있었거든요. 네. 오.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방에 사셨는데 그 주인 며느리가 그 아기를 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서 산 달이 되니까 이제 언제 나나 한번 병원 가서 알아봐라 하면서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봤더니 의 선생님이 금방 나니까 빨리 누우세요 해갖고 네. 예, 그 즉시 저희가 났어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그 병원에서 예쁘게 그 배꼽을 해주잖아요. 네. 배꼽이 굉장히 예뻐요. 네,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참. 그래서 항상 가난이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살면서 느꼈어요. 그렇군요. 긍정의 힘이네요. 또 예, 한 번. 얼떨결에 산부인과 해가지고 네. 좀 나오셨어요. 덕을 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던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인형 공장으로 바로 가셨다고. 예, 예.
저희 시절만 해도 이제 초등학교만 이제 의무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엄마가 다니시던 인형 공장을 다녔어요. 다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네.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만 해도 이제 공장을 다니면 공순이라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듣기 싫었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조만 선생님 말씀처럼 공부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알아봐서 이제 야간중학교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예. 어머님한테 그 배운 그런 가르침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사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말씀을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그리고 또한 이제 저도 이게 어머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덕질만 빼고는 다 배우라 했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살다 보면은 내가 배운 건 언젠가는 써먹는다는 거죠. 도둑질도 배우면 써먹으니까 도둑질 네. 절대 배우지 말고 다른 네. 걸 여러 가지 배워라 해서 제가 사실 인형 공장에서는 그 인형의 눈을 박는 일을 제가 했어요. 제일 쉬운 네. 일을 시켜주셨거든요. 고맙게도. 근데 저는 이제 그거뿐 아니라 이제 인형에서 솜을 넣어서 바깥에서 꾸미는 거, 그다음에 리본 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빗질하는 거, 막 이렇게 포장하는 거 여러 가지 많이 배웠어요. 예. 그래도 어린 나이에 뭐 일하면서 공부하려 힘들잖아요. 사실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사실 낮에는 일을 하면서 밤에 공부한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힘듦을 충분히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혹시 그 인형 공장에서 배운 걸 어디 써먹어 본 적이 혹시 있나요? 예, 예. 사실 금방 썼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 네. 친구가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이제 두꺼운 잠바인데 바깥에가 뜯어진 거예요. 잘못해서. 그래서 엄마한테 혼난다고. 그래서 막 울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걸 깜짝같이 꾸며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하고 바늘이 제가 있어서 마침 꾸며줬어요. 밖에서 이제 꾸몄는데. 그 실력으로? 예. 네. 그 중학교 2학년 실력으로. 근데 제가 봐도 깜짝같이 잘 꾸몄더라고요. 예. 그래서 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또 다시 한번 엄마 말씀이 정말 옳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둑질 말고는 다. 네, 도둑질만 빼곤 다. 네.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배워둔 거.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검정고시 거쳐서 여상에 진학하시고 예. 이제 졸업하고 바로 이제 산업전선에 뛰어드시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처음에 들어간 회사는 이제 건설회사에 취업을 해서 네.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회사에서는 일을 찾아서 하면 굉장히 사랑받고 일을 좋을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셔서 일을 하면서 계속 일을 찾아서 했어요.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늘어서 처음에는 힘들긴 했지만 이제 많이 한 게 나의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게도 됐고 네. 또 어른들이 굉장히 예뻐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잘 이렇게 나가시다가 남편분을 만나셔가지고 예. 네.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 사실 그 시절만 해도 여직원은 시집을 가면 그만두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만둘까 말까 많이 망설이는 도중에 이제 노조에서는 저보고 이제 1호 여성이 한번 돼봐라. 우리가 밀어주마라고 해서 한번 1호 여성이 돼보기 위해서 이제 회사랑 싸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저희 후임자를 구했더라고요. 아주 벌써. 어린 여직원을 구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여직원하고 저랑 또 기싸움을 하면 네. 그 아이가 좀 더 안 돼 보이고 예. 그냥 내가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신 거네요. 사랑을 예. 선택하시고. 예, 그렇죠. 네. 대인배답게 그만두셨는데, 네. 근데 그렇게 그만두실 분이 아닐 것 같아요. 또 다른 일을 찾으셨죠. 예, 예. 사실은 이제 저희 남편이 대학교 4학년 때 저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 돈을 제가 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저는 좋아하는데 책을 많이 읽었더니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를 먼저 찾아봤어요. 책을 보면서 통해서 봤더니 이제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미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미용 학원도 다니고 메이크업도 배우고 그래서 그리고 또 화장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네. 또 그 시절만 해도 화장품 도매상이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걸 하자 해서 화장품 가게를 시작을 했죠. 네. 네. 근데 크게 차릴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 예.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번 돈은 저희 오빠가 또 가게를 한다 해서 퇴직금을 또 미리 받아서 다 줬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빠가 한 번씩 이렇게 출연을 하시네요, 네. 인생에서.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한 거를 이제 주위에서 많이 봐주셔서 네. 5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상사분이. 오. 저희, 예. 그래서 김 부장님이 빌려주신 돈을 갖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어떤 일을 처음에 하셨어요? 장사를 하신 건가요? 예, 예.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화장품 가게를 해야 되기는 했는데 돈은 없고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가게가 많은 이제 명동이라든지 신촌이라든지 이런 거리를 많이 걸어봤어요. 걷다 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전전세라 해서 가게 안에 가게가 있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면은 적은 돈으로 네.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저희 제가 다니는 회사의 지하에 구두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장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아저씨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장사가 좀 안 되니까 저희 손님이 또 구두를 살 수도 있고 또 구두 손님이 또 저를 살 수 있고 또 제가 좀 더 임대를 주면 좀 월세가 좀 덜 나가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한 평만 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인한테 한번 승낙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주인이 저희 그 옆 부서의 차장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찾아뵙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자초지청은 미스 김이니까 빌려주겠다 네. 하셔서 이제 덕분에 이제 그 한 평을 빌려서 이제 가게를 시작하게 됐죠. 아니, 목이 좋은 데도 아니고, 처음 하는 장사인데, 그렇게 네. 좁은 데서 장사가 잘 될까, 주변에서 참 걱정이 많았겠어요.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 한다 하니까 이제 밑에 있는 상가분들이 저를 많이 알아서 네. 많이 말리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목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화장품 가게가 하나가 있었다가 망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열심히 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 평생을 살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면 작은 부자가 될 수 있으니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구석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네. 그 시절에는 이제 남녀 마스코트를 여기다 이렇게 꽂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여직원들이 많이 오니까 이왕이면 이제 명함에다가 여자 마스코트를 꽂아서 돌렸어요. 아. 이거를 이제 이 마스코트를 가져오시면 네. 제가 이제 남자 마스코트를 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역시나 많은 이제 여직원들이 남자 마스코트를 얻으러 많이 오셨어요. 네. 오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 이름이 미니 백화점이었거든요. 미니 백화점. 예, 예. 네. 작은 거니까 미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다, 백화점, 이렇게 해서 미니 백화점이라 했더니 오셔서, 여기가 어떻게 미니 백화점이라고 하면서 막 웃으시면서 좋아하시고, 또 네. 고마워하시고, 이제 물으러 주다 보니까,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짜로 얻기가 미안하니까 저보고 이제 화장품도 이제 몇 달 후면 이제 사야 되는 거 미리 사시고 샴푸도 네. 사시고 이렇게 고맙게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고마워서 내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게 그 시절만 해도 사실 포인트가 없었는데 제가 네. 만들었어요. 야.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서 이거 사시고 다음에 오시면 또 제가 알아서 이렇게 더 이렇게 서비스도 해주겠다, 마사지도 해주고, 네. 또 뭐 눈썹 그리는 것도 가르쳐 주겠다 했더니 많이들 오셨어요. 선견지명이 있으셨네.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하시네요. 예. 예. 근데 그것에 이제 만족하지 않고 피부 관리 쪽으로 어떻게 그 방향을 또 돌리셨어요? 사실 이제 화장품 가게를 하다 보니까 잘 돼서 동생과 같이 동업을 했거든요. 근데 동업을 하다 보니까 둘이 나눠 갖기에는 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관심도 많았었고 또 친구들이 저보고 화장품도 많이 알지만 마사지도 잘한다고 네. 마사지업을 한번 해보라는 또 권유도 있었고 또 네. 저도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동생한테 가게를 다 주다 보니까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아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려서 1,000만 원을 빌렸어요. 1,000만 원을 빌려서 이제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11평짜리 오피스텔을 얻어서 네. 칸막이만 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슬리퍼도 없었죠.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긴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특히 이제 그러니까 낮에는 바쁘시니까 새벽만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서 또 새벽에도 하고 네. 또 어떤 분은 또 늦게 퇴근하니까 늦게 해달라 해서도 늦게도 하고 또 일요일도 꼭 관리를 받고 싶다 해서 일요일도 하고 거의 고객한테 맞췄거든요. 맞추다 예. 보니까 3년 후에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평에서 시작해서 이제 11평. 예. 이제는 뭐 500만 원 시작해서 100억에 야. 작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네, 이제 큰 부자가 됐죠. 그런 성공의 밑거름이 뭐라고 야, 생각하세요? 네.
저는 성공의 밑거름은 이제 아까 그 최상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네. 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 해준 대로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주변엔 늘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있더라고요. 예. 저도 네. 몰랐었는데. 네. 근데 그렇게 고맙게도.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뭐 나를 울게 하고 웃게 한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뭐 울게 한 경우는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돈을 제가 이제 이렇게 구하러 다니는 걸 보고 한번 돈을 빌려주겠다 먼저 이야기하더니 네. 또 나중에 막상 빌려줄 때는 또 못 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서운한 말을 많이 하면서 친구를 하지 말자라고 해서 많이 서운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정말 돈 없는 서러움도 많이 느꼈고 또 이제 그 살면서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 그 돈을 벌면 저축을 잘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저축을 안 하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스승님을 만났어요. 성함이 이병자 철자이신 이제 그 사부님, 저는 사부님이라 하는데 사부님을 뵀는데 그분이 저보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다. 저축을 잘해야 된다 하셔서 네. 저축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50%를 저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웃는 부자가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왜 그 방법을 저희는 미리 몰랐을까요? 네.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께는 또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있고. 자, 우리 이제 잠시 후에 예뻐지는 비결 네. 또 배울 텐데 기대를 해주시고. 미국에서 최고의 대가들을 만나신 최상태 씨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고향은 네. 경남. 예, 경남 남해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경북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제가 이제 제 집이 좀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자랐는데요. 네. 고등학교를 보내줄 형편이 안 돼서 고등학교를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고 싶어서 국립 학교를 알아봤는데 네. 부산에 부산기계공고가 있고 구미에 구미전자공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구미전자공고를 지원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예. 최상태 씨 역시 넉넉한 사정은 아니셨는데 이 대학 진학 후에도 생활비나 등록금 마련에 좀 힘드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운 좋게 다행히 이제 대학 입학은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왔는데 와서 이제 생활비며 등록금을 제가 다 해결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신문 배달, 야간 경비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전전하면서 특히 방학 되면 이제 막 노동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네. 요즘 대학생들도 뭐 꿈이 뭔지 스스로 잘 모른다 그러셨잖아요. 최상태 씨는 어떻게 바로 이 꿈을 좀 발견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었어요? 그래서 예. 그 꿈을 찾기 위해서 제가 네.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아. 네. 몇 권이나 읽으셨는데요? 이제 중국 고사를 보니까 네. 그 사내 대장부라면 5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5수레를 환산을 해보니까 한 3,000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3,000권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4년 동안 한 1,900권 정도 읽는데, 네. 2권씩 읽으면은 2,940권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3,000권을 읽었습니다. 다 읽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와. 이야, 그 하루에 몇 권을 그러면 읽으신 거예요? 보통 한 권 이상을 읽었고요. 네. 방학 때는 이제 몰아서 5권, 10권을 읽기도 했습니다. 네. 3,000권 읽으면 어떻게 좀 사람이 뭔가 달라질까요? 좀 득도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것을 깨닫고 느꼈는데요. 네. 근데 종교, 철학, 사회가 쭉 읽다 보니까 나중에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 속에는 답이 없다. 오. 세상에 나가서 직접 부딪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네. 말씀하시면 또 책 읽을 필요 없다 이런 혹시 오해할 결론은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거기에 네.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자신만의 어떤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네. 책에서 누가들이 알려주는 그런 지식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 말고. 예, 나의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가겠다는 결심하셨는데 특별히 뭐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험들을 했거든요. 도전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 속에서 네. 이제 해군 장교, 그 다음에 대기업의 IT 엔지니어 이런 것들 하다가 이제 회사를 보니까 미국에 좀 다녀오신 분들이 아주 좀 좋은 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돈은 없지만
미국을 좀 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돈을 좀 모아두셨던 모양이에요. 아무 잘못 없이 어떻게 가세요? 그래서 1년치 이제 대기업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예. 1년치 생활비는 제가 미국 가서 할 수 있겠다. 그런 네. 돈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럼 얼마를 들고 가신 거예요? 한 그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으로 미국에서 1년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안 쓰고 최소의 비용을 쓰면은 한 1년을 근근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도착한 미국 정말 꿈의 땅이 맞던가요? 거기 제가 도착한 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라는 도시였는데요. 마이클 잭슨, 뭐 오프라 윈프리 그런 저택들이 있는 네.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네. 그런 곳은 좀 비쌀 텐데. 예, 생활비도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뭐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을 했었죠. 네. 생활에는 별로 어려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3개월, 5개월, 10개월까지는 괜찮았죠. 네. 예. 근데 이제 갈수록 돈은 없어지고 이제 거기서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하나의 어떤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미국에 가면 반드시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봤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네. 예. 돈은 점점 바닥나고 예.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이대로라면 짐을 싸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혼자서 밖에 나가서 많은 하늘 바라보면서 또 바닷가 가까우니까 하염없이 파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분명히 내가- 확신은 있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전화번호를 보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유력한 도시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유명한 변호사, 정치가, 작가 이런 분들한테 편지를 쓰기로 합니다. 예. 네. 그래서 한 200명을 추려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왔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저를 투자해 주시면 제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한국과 미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좌번호와 이름을 넣고 예, 그렇게 해서 보냈죠. 계좌번호는 좀 노골적입니다. 근데 네. 워낙 뭐 다급하고 또 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결과가 어땠나요? 그래서 이제 보내고 나서 저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다렸죠. 이제 뭐 3일, 5일 지났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고 2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주 지난 뒤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왔네요. 예, 왔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그 봉투를 찢었는데요. 네. 아, 당신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 너를 도와주겠다. 당신이 말한 5만 불을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아닌가요? 아니고, 너무 참 무모해 보인다. 그리고 용기는 가상하지만 비현실적이고 그러니까 빨리 당신 나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현실은 수고의 역시- 수고를. 예. 역시 냉혹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통에 전화가 걸려왔었는데요. 예. 저를 본인을 확인하더니 뭐 도움 주겠다는 얘기 대신에 네. 요즘 이런 스팸 메일이 워낙 많아서 확인차 전화를 했다. 하하. 그래서 당신 얘기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니까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 네. 역시 그런 거절의 얘기였습니다. 네. 야, 아니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보통 그럴 때 딱 기적적으로 누가 전화를 누군가가 오거나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거나 그런데. 계좌번호가 너무 좀 그러니까요. 그걸 앞서신 것 같기도 빼고 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여기서 네. 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 어느 날 하루 이제 낙심에 젖어가지고 이제 한국을 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던 찰나에 한 통의 소포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소포를 열어보니까 책 한 권에 있었는데 Dare to Win, 가감하게 도전하라, 승리하라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 책을 보내주신 분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잭 캔필더였습니다. 네. 그분은 이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숲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렇죠. 네. 전 세계 2억 권의 책을 파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디얼 상태 이러면서 당신이 이토록 꿈을 위해서 나간다면 꼭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뭔가 좀 후원도 어떻게 그래서 책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네. 수표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건 메시지였습니다. 없고. 네. 근데 그때는 워낙 또 절실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제 마음에 용기가 가득 찼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미국이 역시 한번 살만한 곳이다. 내가 이런 도전이 헛되지 않았다.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저를 한 10개월 동안 유심히 관찰하던 그 백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네. 산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하얀 수염을 하시고 키가 아주 크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처음 왔을 때 그런 말을 했을 때 자네가 한 얘기가 너무 황당했는데 지켜보니까 뭔가를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너가 미국에 있는 동안은 내가 무제한으로 생활비를 대어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하시고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카운셀링을 받는데 교과목 선정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졸업을 빨리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카운셀링이 제 꿈과 얘기를 듣더니 감동을 하셔가지고 1년치 생활비를 1년치 학비를 대어주시겠다. 그러면서 정말 본지 한두 번밖에 안 되는데요. 네. 네. 정말 당신의 학비를 내가 보조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학비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야, 누군가가 정말 도와줄 거라는 그 확신이 맞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그렇게 이제 공부를 끝내시고 이제 직장을 이제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제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때 책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책을 읽고 쓰는 거를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쓰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기자와 작가를 하면 되겠다. 아. 예, 그래서 제가 기자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기자가 되신 거예요. 미국에서.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네. 아이비리그나 이런 데, 뭐 서부 명문대에 나와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언론 관련 학과를 하는데 저는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었는데도 그 자기소개서와 제 어떤 그런 느낌 속에서 그 당시 편집국장님이 그런 감각이 있으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군 장교를 했었는데 그런 경력들을 보시면서 네. 당신은 사회부 오면 민환 기자로 아주 잘할 것 같다. 그러시면서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게, 박수 한번 예. 보내드리죠. 예. 네. 그렇게 기자가 된 이후에 대가들과의 만남이 시작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를 취재하면서 미국에서 성공한 이제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뭐 강영우 차관보님을 비롯해서 포에버 21 같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신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하나 과감하게 이제 생각을 해서 세계 최고의 구루들 그 성공한 분들 만나서 그 비결을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데 생각에 미쳐서 네. 그분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자라도 그런 세계적인 그런 유명하신 분들 좀 만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워낙 일정들이 바쁘고 세계적인 이제 CEO이자 뭐 또 석학들이시니까 네. 스케줄이 뭐 몇 개월부터 차 있죠. 예. 근데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네. 그래서 한 번 찍고 안 되면 여러 번 찍었더니 뭐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고 대담을 하시는 분이지만 저의 그 정성에 감복을 해서 정말 제가 또 하여튼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렇게 처음으로 만난 분이 누구였어요? 한 번 강의에 2억 원을 받으시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가 계신데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입니다. 네. 예. 이야, 그분이 쉽게 만나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2억 원을 주셨나요,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언론에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니면 그분을 한번 인터뷰를 하려면 한 5,500만 원, 5만 불 정도를 줘야 됩니다. 인터뷰하는데. 예, 인터뷰만 인터뷰하는 이렇게 해주는데. 네. 예.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한 푼도 드리지 않고 했습니다. 네. 어떤 비결이 이렇게, 뭐예요? 예. 그래서 이메일을 자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말단 홍보실 비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이메일을 하면서 그 메일을 갖다가 이제 보내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수석 그 홍보 담당까지 연락이 돼서 예.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야, 브레이언 트레이시와의 만남 어땠나요?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한국에도 그분의 제작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한 50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대부분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말과 사람이 좀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과 사람이 다른 네.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의 진실성과 정말 하나됨을 보면서 정말 많은 용기와 또 성공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끈질기게 도전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좀 만남이 좀 쉬웠나요? 다른 대가들을 만나는 예, 게? 그렇습니다. 그제 뭐 제가 스타벅스 회장님이라든지 뭐 호텔 왕이라든지 네. 그런 뭐 유명한들 많이 컨택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제 브라이언 트레시를 인터뷰한 기자라는 화면 나오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워드 슐즈입니다. 네. 스타벅스 회장님이시고요. 예. 시애틀 본사에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야. 예. 이분은 리더십 구루로 세계 최고로 알려주신 분인데요. 오렌 베니서 박사님이십니다. 네. 예. 역시 자택에 가서 제가 인터뷰를 했고요. 만나고 그분이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인증 사진들을 꼭 찍으셨네요. 그럼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저자입니다. 아. 켄 블렌차드 박사님이신데요. 예. 포춘 500대 기업을 인터뷰하신 분이시고요. 이분은 미슐랭 별점을 28개나 받으신 주엘 로부숑 세계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요리사고요. 한국인으로서는 오. 월가의 가장 최고위직에 올라갔고 하루에 1억 원을 버는 사람으로 유명하셨던 다오킴입니다. 예. 이분은 이제 유명하시죠. You Can Do It, 네. You Can Do It, I Can Do It, Why Not Me?라는 그런 이제 김태현 회장님이십니다. 자신감의 어떤 전도사를 자처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예. 만나신 네. 거 맞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혹시 뭐- 못 만났다고 그러실까봐. 네, 꼭 촬영을 네. 하셨네요. 근데 예. 그렇게 만난 네. 대가들 다들 뭐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다면 아까 그 네. 오렌 베니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마치고 싶을 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행복했는가? 내가 정말 불행했는가? 근데 그 평가는 남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회가 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남들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남들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행복한 일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최고의 대가들을 많이 만나신 최상태 씨 이미 최고의 반열에 오르신 것 같습니다. 그 그렇게 비결을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아시는 네.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우리 회계사란 직업에 또 장애인 역도 선수까지 이렇게 타이틀을 하나 갖고 계시는데 평소에 원래 운동을 하신 건가요? 제가 그 2089년도에 차를 샀습니다. 네. 회계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회사마다 돌아다니게 되니까 차가 필요하고 소형차를 샀는데 차를 산 저는 걷는 게 운동입니다, 사실은. 걷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걷는 게 운동인데 차를 사는 바람에 걷질 안 하니까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한 65km, 66km 나가는 게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예.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91년 3월 2일 날 헬스장에 첫 발을 디었습니다. 그리고 네. 헬스장에 계속 가서 운동을 하고 하다가 이제 2003년도에 2002년 가을에 겨울이죠. 그때 라디오에서 우연히 부산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고 장애인 게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전했던 역도 선수가 라디오 인터뷰를 해요. 네. 그래서 장애인 역도가 참 있다 싶어가지고 아. 2013년 여름에 서울의 연명에 본 연명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보니까 뭐 룰도 가르쳐주고 이래가 그래가 혼자서 독학하고 있습니다. 네.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근데 뭐 운동을 하셨다고 바로 이렇게 역도 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역기를 한 게 이제 헬스장에서 역기를 늘 들다 보니까네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역기를 들다 보니까는 그 역도를 하면 좀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역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저희들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력 운동을 해야 왜 나이 드신 분들 침대에서 내려와가 낙상해가지고 팔다리를 많이 부수거든요. 그게 다 그 근육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근육이 있으면은 보호를 받아가지고 뼈가 부러질 일이 없습니다. 저도 뭐 사실 보시다시피 이래 다니니까 겨울에는 많이 잘 넘어지는 편이다. 네. 미끄럼도 가지고. 그래도 한 번도 뭐 뼈가 문제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제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니까 뼈를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뼈는 전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네요. 그래서 예. 나이가 들수록 사실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뭐 그건 잘했다고 예. 생각하죠. 그리고 제가 이거 한 10몇 년 전부터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희한하게도 처음에는 159였는데 키가 지금 162가 나와요. 오. 키가 큰 건 아닐 거고 예.
이게 이제 걷는 깊이 따가다 보니까 이제 허리도 굽고 뭐 이래 다리도 굽고 이래 이제 재다가 이제 네. 그게 폐해진 게겠죠. 역기를 자꾸 들다 보니까 역기를 폐해져가지고 들리면서, 예. 이번에 건강진단 받으면서 재니까 162가 됐어요. 그래 키가 큰 건 아니고 운동 열심히 하면 키도 커지네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예. 다행입니다. 근데 뭐, 예. 운동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예, 하신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바른선거 모임이라고 한 13년 전에 개성을 해가지고 이 이제 이름을 바꿔 주민과 선거라는 시민단체 이름을 바꿔 제가 지금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민단체 사실 우리 대구는 보수성이 강해가지고 그 시민단체에서 사실 그 후원을 하거나 시민단체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이 시민단체가 힘입니다. 시민단체 네. 지금도 뭐 갱신련이나 이런 데서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그런 힘을 보태기 위해 가지고 시민단체 누구든 시민단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저라도 힘을 좀 보태가지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안 되겠느냐. 네. 그래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자수성가한 분들의 신의 한 수를 듣고 있는데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네. 김현숙 씨. 예뻐지는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어렸을 때 별명이 릴라였어요. 그러니까 릴라가 뭐냐면 고릴라라고 그래서. 네. 사람은, 그러니까 몸에 비해서 얼굴이 커서 릴라라는 별명을 가져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 핸디캡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얼굴이 작아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클까라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얼굴,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근육을 쓰고 생기면 젖산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젖산이 빠져나가는 간이 있어요. 림프간이라고. 그러니까 혈관처럼 림프간이 하수도 역할을 해주는 간이 있는데 그 간이 얼굴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두상으로 해서 여기 귀 밑에 있는 림프절로 모여요. 이제 모여서 여기 터미누스에서 쇄골 바로 위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빠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림프간이 움직여서 연도 운동을 해서 이쪽으로 빼주면 좋은데 얼굴이 큰 사람들은 그 일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누르는 그 압은 500원 동전을 이렇게 손에다 500원 동전 넣으면 약간 약간 들어가거든요. 네. 그만큼의 그 무게로 뒤를 잡아서 뒤쪽에. 그렇죠.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귀 뒤에 잡아서 그렇죠. 이렇게 빼주시면 얼굴도 작아질 뿐 아니라 네. 더 이상 안 커지는 거죠. 그렇죠. 어. 저는 안 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이 드시면 사실 얼굴이 갈수록 커지거든요. 이렇게 노폐물이 쌓여서 근육도 매일 굳어서. 해주면 좋은가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보통 한 10번씩만 해주시면 충분히 이게 습이 돼서 붓기가 많이 빠지고 또 안 생기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나이를 드시면 이제 맨 얼굴로 다니기가 좀 힘들잖아요. 화장을 꼭 해야 되는데 화장이 네. 잘 뜨기도 하고 금방 또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성질을 이용하면 좋은데 피부의 성질은 피부 속에 그러니까 표피 속에 수분이 있으면 외부 물질을 굉장히 흡수를 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잡고 있는 접착제 역할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네. 결론은 피부가 수분이 많으면 화장도 잘 먹고 오래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손 두 번째 마디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 아래로 진동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그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턱부터 하나 둘 셋 입 옆에 하나 둘 셋 코 옆에 하나 둘 셋 여기 측두골 쪽에 하나 둘 셋 관자놀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마 가운데 하나 둘 셋 그리고 옆에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피부가 전체적으로 순환이 돌아서 그 혈액을 통해서 수분이 공급이 되니까 사실 피부가 굉장히 촉촉도해지고 화장도 되게 잘 먹어요. 이렇게 두 가지만 하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해질 수 있나요?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신다면 네. 사실 미인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노력하시면 예뻐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화장 전에 해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하나, 화장 둘, 전에. 셋. 예. 하나, 둘, 셋. 그 집에 남편분하고 이렇게 마주보고서 하면은 뿌잉뿌잉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뿌잉뿌잉. 예, 예. 맞습니다. 근데 늘 얼굴을 만지고 보고 가꾸시는 일을 하잖아요. 네. 이 어떤 얼굴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고객님들한테 저는 돈을 잘 버는 얼굴로 만들어준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돈을 잘 버는 얼굴이란 호감이 있는, 그러니까 호감 가는 얼굴이거든요. 네. 호감이 가면 인간관계도 좋고 또 내가 말을 하면서 신뢰성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호감 가는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여쭤보셨는데
여쭤보셨는데요. 예. 사실 호감 가는 얼굴은 뭐냐면 우선은 좌우 대칭이 돼야만 정직해 보이는 이런 간상이 되거든요. 네.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주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얼굴이 이렇게 처지면 좀 피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분시켜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굴곡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뭐랄까 좀 그 인생살이가 좀 고달퍼 보이는 그런 거가 그렇죠. 보여서 예, 굴곡이 없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주로 고객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세 분 다 공통점이요.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 예, 예.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사실은 이제 제가 책도 썼는데 네. 잘하는 것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직원들을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직원들은 거의 다 좋아하는 걸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내가 노래를 좋아한다고 잘하지 못하는 가수를 한다면은 당연히 가수로서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살면서 주위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자세히 잘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엄마 친구분들이 저보고 굉장히 잘 가르친대요. 무엇을 가르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잘 가르친다는 말씀을 또 많이 하셨고 또 친구들은 굉장히 제가 이제 마사지를 하면 그 다음날 굉장히 피부가 예뻐졌다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 나 이걸 두 가지를 잘하는구나 생각해서 지금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 고객들한테 이제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예. 요즘 젊은 분들 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도 예. 그렇고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자신이 뭘 안타까워요, 잘하는지 잘하는지 그걸 예. 알아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잘하는 것은 일로 하고 네.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해라. 취미로 하고. 예. 예. 그게 제일 행복한 삶이더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 최상태 씨는 20대 100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얼마나 이루셨나요? 한 60개 정도 이룬 것 같습니다. 와. 예. 그 중에 몇 개를 좀 예를 들어주시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유럽 여행 같은 경우 뭐 골프를 배웠는데 20세 때는 제가 먹고 살기 힘들고 신문 배달할 때는 그게 정말 불가능한 목표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미국 대륙 횡단을 한다든지 그런 꿈도 이루게 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꿨었는데요. 그런 것도 지금 4권의 책을 쓰고 그 중에 많은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꿈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 이후에 또 미국에 가시고 그 전과 그 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목표가 세우는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대구에서 부산을 갈 것이냐, 서울을 갈 것이냐는 그 목표 하나에 따라서 다르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방향성을 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요. 그 100가지 목표를 제가 20세 때 세웠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서요?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이 참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그래서 더 많은 성취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없다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있는데요. 그 없기 때문에 더 이렇게 노력하는 것,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핍이라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없을 때 내가 외모가 못생겼거나 내가 돈이었거나 학벌이었거나 뭐 빽이었거나 이럴 때 좌절하지 마시고 네. 정말 이게 축복이다.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전진하다 보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네. 더 여쭤볼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또 갖춰진 환경에서 크는 네.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네. 오히려 결핍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참 제가 이제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특강을 하는 중에서 아까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 이 말은 결핍된 상태가 없거든요. 중산층 부모 밑에서 자라서 네.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결핍된 게 없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신의 욕망을 떠올려야 됩니다. 욕망. 디자이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그 생각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욕망이 강화가 됩니다. 기자가 하고 싶다, 뭐 영화 배우가 하고 싶다, 아나운서가 하고 싶다 이런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 떠올려보고 맙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꿈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떠올리고 구상하고 이러다 보면 네. 그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계사분도 될 수도 있고 네. 유명하신 저 피부 관리사 될 수 있는 예.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흔히 뭐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죠. 엄친아를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결핍이 없다는 건 일단 또 좋은 환경이니까 욕망을 떠올려라. 네. 예. 또 좀, 조만식 씨도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요. 아, 예. 제가 오늘 사실 출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여러분들도 시민단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후원이나 또는 지지를 좀 해주시면 고맙고, 특히 대구하고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사실 장애인 역도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장애인 역도를 한 지가 한 10년쯤 됩니다만은 늘 혼자 댕기다가 이제 2007년부터 이제 한 두 사람 더 모아가지고 이제 댕기고 있는데, 혹시 역기를 좀 들어보신 장애인들이 있다면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들 회원 모집이 사실은 출연 목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회원이 늘어날 거예요. 예. 예. 네. 우리 김현숙 씨는 이 말을 되뇌이면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비밀의 말이 있다면서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성공의 비밀은 저는 이제 첫째는 수수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수의 법칙이란 이제 한문으로 풀이하면 줄 수, 받을 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주어야만 나중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효과를 주다 보니까 고객이 믿음을 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됐고요. 또 직원들한테는 또 교육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100% 가르쳐 주다 보니까 또 직원들이 너무 잘해서 또 일을 함에 있어서 훨씬 더 보람도 갖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정말 먼저 줘야만 내가 받을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해서 그걸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수수의 네. 법칙. 네.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다. 먼저 손을 내밀어라. 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 진솔한 이야기 거침없이 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말씀을 해주세요. 결핍을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었어요. 불평만 했었죠.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세 분들은 결핍이 축복이다라고 예. 생각하셨고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행복의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신 세 분.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없다고 불평 불만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욕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침마당 대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